네, 안녕하십니까. 땅짓고 부동산 직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으로 계신 우리 이광수 위원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요즘 우리 이제 이 위원님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미래에셋대우에 계시지만 또 이 부동산 쪽에서는 상당한 전문가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특히 작년 말에 이 서울 부동산 경험치 못한 위기가 온다. 예, 이런 책을 쓰셔가지고 세간에 상당히 좀 화제를 좀 불러일으키셨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좀 모시게 된 것도 이것과 좀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면은 우리 이제 땅짓고에서 이제 신년의 설문조사 전문가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사실 우리 위원님이 거의 유일하게 올해 아마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일단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예. 되게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그냥 홀로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건가? 6대 1쯤 됐을 겁니다 아마. 네, 잘못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지난해부터 계속 집값이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가장 중요한 건 집값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볼 때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가격을 어떻게 올랐는지 이유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격이 지금 어느 수준인가 라는 차원에서 시장을 분석하는데 지금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은 굉장히 수요 공급 논리로 설명이 안 될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계속 가격 상승률은 둔화될 거고 어느 순간은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 또 강력한 근거는 뭐냐면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정책, 규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시장에 참여자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수요자들도 있을 수 있고 실수요자도 있고 투기 수요도 있고 집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건설사도 있고 여러 개 시장 참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규제라든가 뭐 부양책도 쓸 수 있고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근데 정부가 계속 부동산 시장 사지 마라. 죽이기? 예, 죽이기 안 된다. 이런 정책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이 정책이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은 크게 오른 상태에서 시장 참여자 중에서 힘이 가장 센 정부가 계속 이렇게 뭐라 할까요? 계속 누르는 정책을 쓰니까 결국에 어느 시점에는 가격 하락세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어찌 됐건 지금 이제 아직은 뭐 서울 집값이 물론 이제 강남 쪽은 좀 지금 좀 떨어지는 건 맞죠 지금. 예. 네. 그러니까 강남 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은 그래도 뭐 버티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이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으로 효과를 일차적으로 미치는 그 부분은 뭐냐면 수요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수요가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거래량 감소예요. 그래서 규제가 강화될수록 지금 2017년부터 계속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게 하나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거래 가격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려면 공급이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놔야 됩니다. 싼 가격으로. 근데 규제 때문인지 규제의 역작용인지 몰라도 계속 매물은 감소하고 있어 왔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집값은 뭐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빠르게 하락 안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부분이 힘의 균형이 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다주택자를 중심해서 더 이상 안 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치를 따져보면요. 거래 회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해 이게 100채당, 그러니까 4%대로 떨어졌는데 100채당 4채를 파는 수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전율이 어느 정도가 그러면 좀 그 정상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시장 평균 정상적일 때는 8%에서 9%. 그러니까 100채 중에서 8채나 9채 중에 시장에서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돼 왔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자연 매물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팔 수 있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감안하면 4%에서 3%대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매물이 더 이상 감소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12, 16 정책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뭐냐면 6개월, 10년 이상 거주자, 10년 이상 보유자가 6개월 안에 집을 팔면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런 매물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1차적으로 강남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빠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놀랄 만한 게 지난해 10월, 11월 달에 잘 보시면 정책 전에 잘 보시면 강남의 호가가 급등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억 아파트짜리가 거래되고 있다가 갑자기 호가가 25억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한 19억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실거래가를 보면 1억밖에 안 떨어진 거잖아요. 아, 예, 예. 그렇죠? 근데 호가만 따지면 6억이 빠진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매물이 증가하면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냉각될 수도 있고 가격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가격 하락이 과거와는 다르게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는 겁니다. 6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강남 같은 경우 호가 기준으로 하면 6억 정도 이렇게 이제 빠졌다는 건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또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격이 좀 거품, 예를 들면 거품 아니면 뭐 어떤 이게 이제 어떤 참여자들이 약간 투기적인 이런 수요들이 좀 많았다.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비싸다,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기준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가격을 형성하는 건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하나는 수요가 증가했을 때, 하나는 공급이 감소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게 투기 수요든 투자 수요든 실수요든 그 가격이 이해되는 수준이고 사실은 그게 견조하게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받쳐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오른 거는 항상 쉽게 말하면 거품일 가능성이 많아요. 뭔가 좀 튼튼하지 못하고. 그렇죠. 바닥이. 왜냐하면 공급이 계속 감소해서. 근데 제가 볼 때 2019년, 2018년 말부터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이 감소해서 그게 임대사업자건 아니면 투기에 대한 그런 다주택자의 매물이 감소해서건 어쨌든 매물이 감소해서 가격 상승세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품이 끼었다. 그래서 공급만, 즉 매도 물량만 갑자기 시장에 나오면 쉽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시장의 가격 하락세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6월 말까지죠. 지금 다주택자들이 이제 양도세 중과세를 면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6월 말인데 그러면 6월 말이 지나고 나서는 매물이 오히려 좀 더 안 나올 수도 있는 걸까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기회를 놓쳤으니까 아유 지금 팔면 이제 중과세 되고 이러니까 내가 좀 팔아야 되나 뭐 예를 들면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네. 집을 살 때하고 팔 때가 똑같은데요. 집을 살 때도 언제 사십니까? 집값이 오를 때 사요. 그렇죠, 대부분. 예. 그게 기세라는 거거든요. 시장의 기세라는 게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집값이 떨어질 때도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매물이 더 증가합니다. 아, 왜냐하면 빨리 팔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집값이 오르면 오히려 매물이 줄어요. 왜냐하면 양도세 내년에 집값 오르는데 뭐 갖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 계속 오르는데 근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매물이 더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이게 4%대로 들어졌는데 갑자기 8%, 10%대로 오르잖아요. 그럼 시장에 매물이 쌓이는데 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주식하고 비슷하네요. 네, 근데 잘 보세요. 가격이 떨어질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 사람이 더 없어진다고요. 이게 일종의 막 그런 급격히 더 추락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격도 살 사람 없어서. 없는데 이래서 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러면 아까처럼 6월 이후에는 더 가격 하락세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상반기에는 집값의 불안 요소가 훨씬 많다. 그리고 올해는 그동안에 오른 이유들 그리고 이런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수요의 현황을 볼 때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위원님 모시고 집값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220 대책과 관련해서 좀 한번 또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